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바로 이 작은 손에 안에 있는 미네랄입니다. 과연 이 미네랄이라는 게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우리 몸에는 이게 과연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과학적으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TV를 봤을 때 미네랄이 좋다, 먹어야 된다, 많은 얘기를 들었죠. 그리고 TV에 보시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건강에 안 좋거나 잠이 부족하거나 미네랄을 드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 미네랄이 우리 몸에 작용을 할까, 그리고 이걸 왜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를 제가 오늘 과학적으로 조금 깊게 설명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미네랄은 여러분들 많은 보셔서 알겠지만 실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원소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의 단어 원소라는 거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원소가 분자를 만들고요, 이 분자가 조직을 만들고, 그 조직이 기관을 만들고, 그 기관이 기관계를 만들어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 우리 몸에는 54개 원소가 있고요, 그 원소 중에 4개, 탄소, 산소, 질소, 수소를 제외한 50개가 바로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는 저와 함께 이제 조금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는 이 각각의 미네랄들이 우리 몸에 부재했을 때 혹은 우리 몸에서 각각의 하는 역할들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러한 그림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한두 번쯤은 경험을 했을 거고요, TV에서도 많이 봤을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 이 작은 병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미네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몸을 구성하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70%는 물입니다. 자, 근데 이런 물과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단백질, 그 다음에 기타는 이제 우리 몸에 있는 수많은 다른 미네랄들 포함하는 거고요, 지질, 우리가 갖고 있는 지방층이나 이런 세포막을 만드는 성분들, 그런데 핵산은 바로 유전자입니다. 5가지의 필수 영양소라고 있습니다. 즉 우리 몸에서 없으면 되지 않는 것들. 그 첫 번째가 단백질, 지방, 비타민, 탄수화물인데, 자, 여기 보시는 5대 영양소 안에 미네랄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미네랄 안에는 크게 다량이라고 얘기하는, 즉 우리 몸에 많이 있어야 되는 것들, 이 미량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는 아주 작게 있어도 되지만 없을 경우는 생명의 유지가 어려운 경우가 바로 이러한 미네랄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께 이제 이 미네랄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우리 몸을 먼저 알아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마그네슘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왜 이걸 우리가 먹어야 되는가. 자, 이 마그네슘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를 만들기도 하고요, 지방과 단백질을 만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근육 수축 이완에도 작동되는 미네랄입니다. 자, 그러면 이 12번이라는 이 마그네슘이라는 게 과연 어떻게 작용되는가. 자, 그 전에 이 마그네슘이 없을 때 눈떨림들, 그리고 심리적 불안감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마그네슘이 과다하거나 할 때 이거, 즉 신경계가 안정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신경계. 이렇게 신경계 얘기하니까 뭔가 좀 어려울 것 같지만 오늘 쉽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여러분들 손을 보세요. 자, 손이 어떻게 보입니까? 손으로 보이죠? 손가락이 몇 개입니까? 5개죠. 자, 그러면 이런 손 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혈관이 보일랑 말랑? 뼈가 보이나요? 뼈 보이면 큰일 나죠.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바로 기관계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기관계는 크게 여기 있는 것처럼 소화계, 즉 먹는 입, 식도, 소장, 대장이 포함되는 거고요, 순환계는 말 그대로 혈액을 돌아가는 혈액들, 심장들, 순환계, 그 다음에 호흡계, 폐들, 코, 호흡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설계는 신장과 같은, 즉 이물질을 걸러주는 것, 그 다음에 우리 몸을 움직일 수 있고 우리 몸이 반응하는 바로 신경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손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바로 뭐냐? 피부 조직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피부 조직에는 표피층과 진피층에 나눠지고 각각의 다양한 층들에 의해서 피부들이 만들어져요. 자, 여기 계시는 여성분들 가장 고민이 뭡니까? 주름에 가장 좋은 게 뭐죠? 콜라겐. 그런데 콜라겐은
어떻게 섭취하냐에 따라서 그 콜라겐이 몸에 흡수되기도 하고 흡수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콜라겐층이 즉 빠져버리면 피부에 즉 층이 생기고 피부가 함몰이 되면서 주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보면 내 손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자, 하나를 더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느냐? 세포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은 약 10만 개 이상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들이 단단하게 묶여서 피부 조직과 지금 눈에 보이는 손을 만드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봤나요? 그런데 궁금한 점이 있죠. 때는 언제까지 밀어야 되느냐? 어쩔 때는 목욕탕을 가서 어떤 분은 막 벌겋게 나오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하얗게 그냥 샤워만 하고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때를 언제까지 밀어야 되나? 자, 여러분들 때는 뭡니까? 그죠? 그 각질은 뭡니까? 그죠? 바로 우리 몸에 있는 피부세포가 죽어있는 단단한 층입니다. 그럼 이 각질층을 제거하다 보면 처음에는 검지만 나중에 어떤 색깔이죠? 하얀 색깔. 그때부터는 내 몸에 있는 진피층이 까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얗게 나오는 건 오히려 내 몸의 면역 방어 시스템을 다 깨고 나오는 겁니다. 설사 물값이 조금 아깝더라도 때는 적당히 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들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세포인 거고요. 자, 우리 세포까지는 많이 들어봤어요. 그럼 세포 안을 다시 조금만 더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 세포 안에는 분자라는 것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눈에 보는 이런 다양한 것들은 분자, 원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이런 분자들은 원소의 집합체로 만들어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앞에 마시고 있는 이 물은 원소 기호로 여기 HO, 산소 1개랑 수소 2개가 붙은 분자를 물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많이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물인 거죠. 그 실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수소는 수소대로, 산소는 산소들의 각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성된 것이 바로 우리 몸이고, 그래서 원자와 합쳐서 분자, 거대 분자가 만들어지고 세포 안에 있는 소기관들, 세포, 조직, 기관, 유기체를 만들어서 우리 몸의 형성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연령대가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제가 모자이크 처리한 점은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러한 점에서 우리 몸 구성하는 가장 기본 단위는 무엇입니까? 원자죠. 이 원자가 어떻게 있느냐가, 그리고 원자가 얼마나 많으냐가 바로 우리 몸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인 겁니다. 그러면 그 원자가 바로 무엇입니까? 미네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55개의 원소가 있고 그중 4개는 기본, 나머지 50개가 바로 미네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지구상에 있는 원소 주기율표를 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집에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둔 자녀를 둔 분이 있다면 이 원소 주기율표는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왜? 과학시험에 나오니까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20개만 외우면 수능까지 커버를 했는데 지금은 50개까지 외워야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50개의 원소가 어떤 일을 하는가가 중요해졌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50개보다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 몸이 아닌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소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하고는 상관없지만 우리 몸의 원소는 몇 개다? 54개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마그네슘이 부족했을 때 일어나는 게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신경계의 교란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옆에 있는 분한테 자, 미네랄 마그네슘 먹어야 돼 라고 얘기하면 항상 묻는 말이죠. 왜 먹어야 돼? 라는 질문을 오늘 우리는 이제 과학적으로 한번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전문적으로 신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신경은 크게 여기 보이는 것처럼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이라는 게 나눠져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얼굴을 중심으로 뒤에 있는 척추를 따고 가는 중추신경계, 그 다음에 이 중추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전부 다 말초신경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신경계 교란이라는 것은 바로
내 맘대로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중추신경계는 여러분들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얘는 자율신경계라고 해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여요. 어떤 거냐면, 자, 지금 심장을 멈춰보세요. 못 멈춥니다. 자율, 그냥 뛰는 거야. 자, 지금 식사하셨죠? 자, 위를 멈춰보세요. 위. 뛰는 겁니다. 움직입니다. 즉, 내 의지랑 상관없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은 중추신경계 담당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뭐 혹시 졸린다, 꼬집죠? 아파요. 옆에 때려요. 아파요. 이건 전부 다 어디? 말초신경계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신경계들을 쭉 보면 말초신경 안에 감각, 우리가 막 느끼는, 덥다 춥다도 느끼는, 그 다음에 운동신경도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던 움직이는 이런 신경계고요. 자, 여러분들 행복감을 느끼는 호르몬이 있죠. 무엇입니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봤을 때 행복감이 느껴지죠. 그거는 왜 느껴질까요? 왜 행복감이 느껴지나요? 바로 뇌에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도파민이라는 걸 분비합니다. 도파민. 자, 이 도파민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신경세포 한 개와 다른 신경세포 한 개를 연결해주는 사이입니다. 자,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죠. 야, 밥 줘라고 얘기하는데 세포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나는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너한테 전달할게. 그러면 그 세포는 다시 이 물질을 다른 세포에게 전달하고 그 물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서 신호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실제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것은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그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하기 위해서 약을 맞죠? 무슨 검사를 합니까? 도핑 검사를 하거든요. 그 도핑 검사가 바로 이 도파민이나 아세틸콜린이 많이 분비되는가를 약물적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 혹시 여러분들 그 운동을 하다가 더 이상 내 몸이 움직이지 않을 때 느껴봤나요? 아, 나는 가고 싶은데 다리가 안 움직여. 그 왜 다리가 안 움직일까요? 내가 분명 나 뇌를 통해서 다리가 움직여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다리가 움직이지 않나요? 그 이유는 근육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근육 안에 젖당이 쌓여요. 젖당이. 이 젖당이 쌓이는 게 바로 근육 피로도라고 얘기하고요. 그 피로도가 일정하게 되는 순간 내 몸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요. 왜? 신호가 안 가니까. 그런데 도파민을 유도하는 약물을 탁 맞으면 젖당 피로도를 세포가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그 약을 맞으면 나는 피로도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뛸 수가 있고 더 많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얼마나 이런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잘 전달되는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느낌이 들죠. 만약에 이 신호가 막힌다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신호의 전달이 없어진다면 이 각각의 물질들, 여기서 보이는 이 물질들의 전달이 없어진다는 것은 신경계가 반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걸 누가 도와주느냐? 마그네슘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그네슘이 신경 전달 물질들을 가지고 잘 운반을 해줘야지만 그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잘 전달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꼬집었는데 이 사람이 웃어요. 그럼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전달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이상한 분이거나. 자, 그런데 이렇게 도와주는 마그네슘을 우리가 과연 음식에서 얼마나 잘 섭취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필수한 미네랄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오른쪽에, 즉 왼쪽에 보이시는 이 그림은 좀 전공 용어. 자, 여러분들 만약에 병원에 가서 CSF라는 검사를 받으면 척수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병원에 딱 갔으면 환자들이 누워있을 때 그 환자 차트가 적어지죠. 보통 치매가 있거나 아니면은 신경계 문제가 있는 분들은 CSF 검사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바로 척수 검사입니다. 이 척수가 얼마나 잘 활발하게 움직이냐가 이분이 신경계가 얼마나 잘 움직이냐는 건데, 자, 여기 보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그네슘이 있죠. 이 마그네슘이 척수에 얼마나 잘 들어가고 얼마나 혈액으로 잘 나오고 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경계에 교란이 와서
잠도 오지 않고 부정맥, 심장이 부정하게 뛰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오랜 피로감을 느꼈을 때 심장이 부정하게 뛴다. 자, 이 부정하게 뛴다는 건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 여기 경동맥, 요골동맥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한의학 보면 여기 만지거나 아니면 손목 등을 잡고 있죠. 자, 혹시 여기 힘줄 있는데 손등에 두 손가락으로 살짝만 올려보세요. 심박이 뜨는 게 느껴지나요? 어떻습니까? 빠릅니까? 만약에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강의가 정말 재미나는 거고요. 심장이 나는 좀 늦는데 강의가 재미없다는 게 아니라 원래 느린 겁니다. 원래 느린 거예요. 자, 그런데 나는 이 심장이 뛰는 패턴이 좀 다르다. 한 번은 센데 한 번은 느리다. 이게 바로 부정맥이에요. 이 부정맥이 생기는 이유는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장을 멈춰보세요. 멈춥니까? 못 멈춰요. 즉 내 의지와 상관없이 뛰는 게 심장인데 부정맥은 심장 펌핑이 쿵, 쿵, 쿵 다르게 뛰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 엔진도 원활하게 뛰어야지 이게 부정확히 뛰면 문제가 생기듯이 바로 부정확한 신호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부정확한 신호들을 만들지 않으려면 앞에서 말씀드린 이 원소들이 원활하게 움직여줘야만 된다는 겁니다. 잠깐만 우리 30초만 한번 여러분들의 심장 테스트를 해볼까요? 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맥이에 손가락 두 개를 살짝 올려보세요. 자, 지금 이제 뛰는 게 느껴집니까? 만약에 여기가 어렵다면 목 옆에, 여기도 괜찮습니다. 네, 잘 느껴지는 데를 하시면 됩니다. 자, 30초만 제가 카운트를 하겠는데요. 몇 번, 몇 회 뛰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시작! 네, 그만입니다. 자, 지금 내 심장을 측정했더니 10회 미만 없을 겁니다. 이거 10회 미만 있으시면 저는 그분은 수영 선수대에 나가라고 추천합니다. 잠수로 왕복을 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고요. 자, 10회에서 20회다. 저혈압이시죠? 네, 저혈압이 있으신가요? 네. 10회에서 20회인데, 자, 그러면 15회는 이상입니까? 딱 10회인가요? 건강하신 겁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20에서 30. 30에서 40. 강의가 상당히 재밌네요. 이거 흥분됐대. 자, 혹시 50번이 넘은 분 계신가요? 오, 다행입니다. 제가 그래서 강의를 일부러 더 재밌게 안 해요. 왜냐하면 1분에 100회 이상의 심장이 뛰면 5분 안에 심정지가 옵니다.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은 50회에서 60회 사이를 뛰고요. 60에서 80회 사이는 내가 어떠한 흥분 상태에 있는 겁니다. 뭔가 재미난 이벤트가 있는. 그래서 대부분 손을 들었다는 거는 아주 재미난 이벤트가 계속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내 심장이 잘 뛰려면 바로 여기 있는 도파민이 잘 전달이 되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 미네랄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미네랄이 없다, 즉 전달자가 없다라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이거는 좀 과학적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이게 세포막이에요. 이 세포막에는 외부와 바깥을 통로를 만들어주는데 여기 딱 중간에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너 들어오지 마, 너는 들어와라고 관문의 역할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이런 관문자의 역할이 없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부정합들, 우리 몸에 있는 부합적인 현상들이 만들어져서 다양한 질환들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마그네슘의 부족한 현상이, 자, 여기 그림에 보세요. 교감신경과 부교감, 이게 원래 우리 몸에 신경이 두 개로 나눠져요. 혹시 여러분들 어렸을 때 교장 선생님이 화가 났을 때 조회를 하다 교장 선생님이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이 빨리 뛰고 눈동자가 커지고 심장이 빨리 뛰죠. 바로 이 교감신경이 활성화가 되면 그런 형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신경들이 우리 몸에 있는 눈,
침, 기관 모든 장기들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연결되어 있는 신경계가 제대로 조절이 안 된다라면 내 몸이 과연 건강할 수가 있을까요? 바로 질환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런 질환들을 막으려면 그 충분한 신경 전달 물질들이 잘 이동이 돼야 되고, 그런 전달 물질들이 잘 이동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몸에 필요한 원소, 미네랄들을 섭취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관계, 망간도 한 개 봐볼까요? 자, 이 망간은 실제 보면 이렇게 뼈 속에 있는 혈당을 조절하고 갑상선을 조절하고요. 그 다음에 염증을 치료를 하고 뇌 건강이 필수인데, 저는 여기서 다른 것보다 어디에 조금 관심을 두고 싶냐면 염증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염증 들어봤나요? 염증이 왜 생길까요? 여성분들이 늙는 이유도 염증이고요, 피부가 타는 이유도 염증이고요, 질환이 생기는 것도 염증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아주 중요한 기관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오늘 우리 점심을 밥을 먹었어요. 왜 먹나요? 밥을 왜 먹죠? 배가 고파서, 그리고 에너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이거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포도당, 즉 쌀 안에 있는 포도당은 내 몸에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를 통해서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 ATP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에 이 미토콘드리아가 얼마나 건강하냐가 내 몸의 에너지를 얼마나 잘 만드는가죠. 그래서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산소라는 걸 만들어요. 이 활성산소가 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하는 2차 신호 전달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몸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데 배출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몸에 염증이 쌓이고 그 염증에 의해서 다양한 질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활성산소는 과연, 즉 이 염증이라는 건 내 몸에 어떠한 질환을 가져오느냐? 바로 첫 번째, 생각만 해도 무서운 뭡니까? 암입니다. 자, 암은 왜 걸릴까요? 암은 왜 걸릴까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암은 유전적인 질환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암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이 유전자를 온코진이라는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면 암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암이 유전적이긴 하지만 이 암을 만드는 유전자가 활성화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염증이 있어야 되는, 염증. 그래서 염증만 잘 조절하면 아무리 부모님이 암이 있더라도 저희는 암이 없을 수도 있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아토피도 있고요. 가장 무서운 게 노화인 거죠. 여러분들, 노화라는 이 노화 가설은 우리 몸에 생기는 염증 때문에 이 염증을 막고 내 몸은 노화를 선택하는 거예요. 즉 내가 환경적인 영향. 자, 여러분들 피부, 햇볕을 많이 보신 분들은 어떻습니까? 피부가 까맣죠? 그런데 흑인들은 피부암이 없어요. 백인들은 피부암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햇볕을 많이 받으면 햇볕이 UV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선크림에는 UVB를 막네, UVC를 막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UVB와 C는 세포에 도착하게 되면 유전자를 변형시켜요. 그래서 암세포로 만들어지는데, 흑인들이 왜 까말까요? 피부 세포 안에, 그죠? 멜라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멜라닌을 가지고 UV를 상쇄시키면서 검게 타는 거예요. 그래서 동양인인 저희는 적당하게 탔다가 적당히 하얘지죠. 왜? 그만큼 UV만큼 유전자를 없앨 수 있는, 즉 염증을 만들고, 그럼 그 염증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 피부는 타고요. 다시 햇볕 보지 않으면 피부는 밝아지는. 그래서 동양인도 암이 없습니다. 근데 백인들은 왜 암이 많느냐? 아무리 선탠을 해도 어떻습니까? 피부는 하얗죠. 멜라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이 걸린다? 암에 걸리는 거야. 그러려면 늙지 않으려고 해도 무엇이 필요하다? 염증을 조절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런 염증은 또 당뇨가 걸립니다. 혹시 여기 당뇨가 있으신 분 있나요? 네. 그렇죠. 정말 이게 약 먹기도 힘들고 하는데 현재까지 당뇨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학 속도를 보면요,
아마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는 당뇨 치료제는 아니고요, 이식할 수 있는 이식 기술이 발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나왔는데, 원래는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이걸 이식을 해줘도 계속 없어집니다. 그래서 한 연구팀이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캡슐을 만들었더니 없어지지가 않네요. 이제 그게 의료에서 이제 기술로 통과되면 이제 당뇨가 있는 분도 실제 당뇨약 이제 먹지 않아도 되는 세대가 열리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당뇨 없는 분들이 또 나는 당뇨 안전하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가, 염증이 많아지게 되면 1형 당뇨, 2형 당뇨들이 언제든 유발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당뇨가 생기게 되면 상당히 많은 고질병들이 만들어져서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당뇨가 있는 분뿐만 아니라 없는 분도 실제 염증을 억제하도록 잘 만드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염들. 자, 여러분들 막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위가 막 부정확해서 막 위염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신경성 위염이라고 얘기하는. 자,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위는 내 맘대로 뛰게 한다 안 된다, 움직인다 아닌 거예요. 단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건 바로 뭐다? 위액인 거예요. 위액. 나는 배가 안 고픈데 갑자기 맛있는 음식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픔이 느끼죠. 그래서 위액이 나오고 침이 고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초신경, 눈으로 보는 시신경에 의해서 그걸 자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는 움직이지만 위액이 원활하게 나오지 않은, 위산이 안 나올 경우 음식에 소화가 안 되고, 그 소화가 안 되는 것들 때문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 형태. 그 다음에 동맥경화라고, 가장 무서운 거죠. 자, 동맥경화가 왜 걸릴까요? 왜 동맥경화가 만들어지나요? 동맥경화는 젊은 친구들은 안 걸려요. 왜 안 걸리냐면 혈관이 아주 부드럽거든요. 그런데 염증이 많이 노출되게 되면 혈관이 아주 딱딱해집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그 수돗물을 할 때 수도관이 아주 부드럽고 탄력이 있으면 물이 막혀도 몇 번 흔들면 구멍이 뚫려요. 그런데 얘가 너무 딱딱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러지거나 막히거나 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 몸에 있는 혈관이 탄력성을 잃어가는 거예요. 그 탄력성을 잃게 만드는 친구가 누구냐면, 우리 몸에 있는 T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친구가 탄력을 잃게 만들어요. 그럼 그 친구는 왜 탄력을 잃게 만드느냐? 염증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염증을 제거하려고. 자, 이런 원인에서 본다면 이러한 염증들이 잘 제거되는, 즉 염증만 잘 조절해도 질환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포인트, 염증은 과연 무엇 때문에 생기느냐? 바로 여기 있는 것처럼 활성산소, 자유라디칼이라는 거야. 이 활성산소가 뭐냐면요, 원래 원소는 우리 몸에 안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요. 자, 혹시 여러분들 두 개의 전자가 있는 게 안전한데 전자가 한 개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안하죠. 옆에 있는 친구랑 손잡고 싶죠. 전자 두 개 만들려고. 그러니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단백질에 가서 붙고, 불필요한 기관에 가서 붙고, 불편한 지역에 가서 붙어서 자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바로 활성산소, 움직이는 산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활성산소들이 앞에서 얘기한, 자,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몸에서 잘 배출하면 되는 거예요. 잘 배출하면.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배출해야 되느냐? 방법이 없잖아요. 자, 한번 내로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내 몸에서 활성산소야 나가라. 나갑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활성산소를 나가려고 하려면 무엇을 먹어야 되나? 약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병원에 가서 소염제라고 먹어봤죠? 실제 우리가 뭐 건강이 아파서 열이 나서 가면 약국에서 병원에 주는 거 딱 두 개예요. 소염제, 진통제, 항생제. 근데 항생제는 잘 안 줘요. 왜냐하면 7일이 넘어서 처방을 안 하는 게, 7일 동안 항생제 먹으면 몸에 있는 세균이 죽어서 배탈도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방할 때 항생제는 7일을 안 넣는 이유가 그건데, 소염제를 먹어도 염증이 급격히 떨어지진 않습니다. 왜? 소염제라는 건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한 개는 염증을 억제하는 기능도 있지만 그 염증의 부종을 막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을 소각시키는 게 아니라 염증을 그냥 낮추기는 역할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 염증을 낮춰놓으면 누가 작동되느냐? 내 몸에 있는 또 염증을 없애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들이 염증을 잘 제거해서 자기 안에서 스스로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소염제를 먹어도 실제 염증이 안 준다라는 거죠. 만약에 소염제가 정말 염증을 줄인다면 우리는 소염제만 계속 먹어도 어떻게 늙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늙잖아요. 소염제 아무리 줘도 늙어요. 그 말은 우리 몸에 있는 이 활성산소를 얼마나 잘 분비해야 되는데, 자, 이게 바로 이제 국내의 한 연구팀에서 개발한 겁니다. 바로 뭐냐? 이 염증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지? 얘를 어떻게 몸에 잘 배출해 보지? 라고 봤더니, 여기 보면 중간에 뭐가 있죠? MN. 어디서 봤나요? 망간인 거예요, 망간. 근데 이 망간이 그냥 망간 아니고 산화망간이긴 한데 이온화된 상태래. 자, 그럴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염증인 활성산소들을 코팅을 합니다. 이 친구들이 싹 코팅을 해서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배출 앞에서 배웠던 배설기관, 신장이나 이 요로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되면 내 몸에 염증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양한 질환들이 이런 활성산소에 의해서 앞에서 만들어졌던 암이나 노화나 대사질환이나 이런 골다공증들도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 골다공증이 정말 무서운 병이라는 거 알죠? 여기 슬라이드는 없지만 골다공증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먹습니까? 칼슘을 먹어요. 그래서 골다공증에 좋은 우유, 골다공증에 좋은 멸치 막 먹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그렇게 아무리 먹어도 칼슘은 뼈로 안 가요. 왜? 그래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나 우유만 먹으면 골다공증이 안 생기죠. 근데 이상하게 이거 어떻게 먹어라. 자, 혹시 여러분들 우유를 어떻게 먹어라 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어떻게 먹으라고 했나요? 우유를 씹어 먹어라. 네, 씹어 먹으면 좋죠. 소화가 천천히 되니까. 네. 네? 시금치랑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배가 불러요. 시금치를 많이 먹으면 배가 불러서 우유가 많이 안 먹어져요. 소금이랑 많이 먹어라. 소금이랑 많이 먹으면 고소한 맛은 더 나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이 칼슘이 뼈로 들어가려면 중요한 것을 대부분 분들이 몰라요. 얘기를 안 해주거든요. 칼슘이 뼈로 들어가려면 뭐가 필요하냐? 비타민 D가 필요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같이 먹으면 되는데 같이 먹는다고 또 흡수 안 됩니다. 이 비타민 D는 다행히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햇볕을 받으면. 그래서 흰우유를 먹을 때는 어떻게? 햇볕을 보면서 먹는 겁니다. 라고 했는 게 5년 전이에요. 5년 전. 자, 그래서 봤는데, 그러면 골다공증 환자가 낫느냐? 안 낫거든요. 안 나아요. 왜? 비타민 D 있으면 흡수된다며. 우유 먹으면 흡수된다며. 그래서 다시 미국의 연구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왜 안 되지? 안 되지 했더니 칼슘과 비타민 D가 합쳐서 뼈로는 오는데 뼈세포에 붙어야 되잖아요. 그 붙게 해주는 게 바로 누구였느냐? 구리였던 거예요. 구리. 햇볕을 보는데 구리가 몸에서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구리 만들고자 구리를 씹어 먹어지나요? 안 돼요. 안 돼요. 몸에 흡수가 되려면 이온 상태로 있어요. 이온이 뭐냐면 물에 녹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아무리 구리를 넣고 물에 녹이려도 녹습니까? 안 녹는 거예요.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여기 들어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우유에 미네랄을 넣고 어디로 갑니까? 햇볕 있는 데로 가서 우유를 드셔야지만 뼈에 칼슘이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을 얘기를 안 해주는지 조금 의문이 들긴 하지만 이 원리가 정확합니다. 그래야지만 칼슘이 뼈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증명하기까지는 과학자들도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왜? 안에 들어가서 원소를 다 파악해야 되니까요. 과연 무엇인가를. 자, 이런 것처럼 우리 어떤 문자들이 도울 때, 혹시 여러분들 아기가 공부를 잘했으면, 혹은 내가 아는 사람이 공부를 잘했으면, 제 머리가 좋아졌으면 이라고 얘기하는, 머리가 좋아지려면 가바라는 신경 물질이 필요해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이 특정 상표는 못 말씀드리는데 어떤 짜장라면에는 가바 추출물이 있다라는 짜장이 있습니다. 이건 광고기 때문에 못하는데요.
그러면 이 가바가 뭐냐? 바로 뇌의 활성을 도와주는 거야. 그런데 자, 여기서 그러면 나는 이 짜장라면 다 사 먹어야지? 아무리 먹어도 안 됩니다. 왜? 흡수가 되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구리처럼. 가바의 흡수를 누가 도와주느냐? 누굴까요? 미네랄 중에 누구? 미네랄 중에 누구? 구리 아니죠? 구리 아니죠? 지금 우리 뭐 보고 있습니까? 망간입니다. 망간. 이 망간이 가바를 잡고 다음 세포로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아무리 머리 좋아지고 싶어 해도 좋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활성화시키고 싶어 해도 안 되는 거죠. 자, 제가 혹시 여러분들 기억나요? 아주 오래전 이 첫 강의 때 치매가 무엇인가, 치매 증상을 알려준 적이 있죠. 치매가 아니려면 머리가 좋아진대. 자, 지금 제가 무슨 강의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원소 얘기하고 있죠? 자, 망간이라 생각하시는 분? 망간. 구리다. 지금 망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든 분들은 치매에 올 확률이 1도 없는 분들이에요. 치매는 현재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제가 막 망간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가서 마그네슘? 하면은 이분은 치매가 이제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치매가 없는 현재에 대한 것들. 그래서 치매가 오시면 핸드폰을 냉장고에 넣고, 즉 이 순간에 넣고 모르는 형태인 거죠. 자, 이것처럼 신경이 잘 전달되고 내 몸의 질환을, 그리고 내 몸을 잘 구성하려면 우리 몸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소는 몇 가지라고요? 54가지. 중요 원소 4가지를 빼고 50가지는 바로 뭐다? 미네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다양한 크롬, 구리, 아연, 셀륨, 철들이 다양하게 우리 몸에서 수많은 기능, 즉 우리가 보지 않아도 이 친구들이 알아서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기능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자, 여기서 혹시 여러분들 나는 이 기능 빼고 싶어, 나는 내 몸에서 이 기능을 빼볼래 라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없겠죠. 그러면 우리는 필수적으로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겁니까?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더 많은 시간이 저에게 활용됐으면 다음에 또 많은 또 알림을 좀 알려드리고요. 오늘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한 개로 요약하면 내 몸은 원소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원소는 무엇이다? 미네랄인 겁니다. 그 미네랄 중에서 하나라도 빼면, 자, 이 건물에서 기둥 한 개만 뺄까요? 큰일 나겠죠. 여러분들 몸에서 뼈 한 개만 빼볼까요? 큰일 나겠죠. 우리 몸의 뼈는 286개가 있어요. 한 개만 빼볼까요? 큰일 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필수 원소인 미네랄들을 잘 섭취해주고 내 몸에서 잘 관리해주는 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2개의 대표, 우리 참 미네랄을 보면 여기 뭐 망간과 마그네슘이 딱 크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를 좀 설명해 드릴까 생각했을 때 이 2가지를 가지고 먼저 설명하면 되겠다라고 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네, 그러면 건강하시고요. 네,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